그래서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나왔어. 이거 전회사 사람들 보면 안 되는데. 막 너무 쌓여 있으니까 좋고 마음껏 읽으니까 좋고 뭐 실소.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서 촬영을 역시 하고는 있는데 옆에 한 자리를 비워두고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출판 마케터 한 분을 모시고 책을 홍보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여진이라고 합니다. 와, 미디어 전략실에서 근무하시는군요. 네, 미디어 전략실인데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 팀이 아예 미디어 전략실인 거예요? 네, 따로 미디어 전략실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름 되게 멋지네요. 그쵸. 출판계 중에서는 약간 온라인 마케팅이 조금 팀이 큰 편이라서 미디어 전략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즈덤 하우스는 확실히 온라인 관련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회사고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네, 위즈덤 하우스 네. TV가 있고요. 유튜브에 위즈덤 하우스 검색하시면 나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책 때문에 바로 요즘 바로 올라오는 책 이 홍보. 책. 네, 뭐 책을 홍보하러 온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 책 너무 좋으니까 홍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019년 최고 화제의 책. 네, 요즘 한창 밀고 있는 책이죠. 네. 제목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이고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이 됐어요. 뭐 이 책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이 책, 책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고요. 어제 제가 갔던 행사는 작가 행사였고, 저희가 신라스테이라는 곳에서 저자분 두 분을 모시고 북토크를 가졌는데, 저자분들이 워낙 케미가 좋으시고, 강연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주력으로 해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좀 많이 잡고 있는 상태죠. 네. 신라스테이랑은 그러면 일종의 콜라보인 거예요? 네, 일종의 콜라보고 지금 신라스테이에서도 이게 처음이라서 북토크 형태가 약간 시범 케이스인 거죠. 근데 시범 케이스인데 저자분들이 워낙 잘해주셔서 신라스테이에서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주로 북토크 하면 뭐 동네 서점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서 하거나 하는 거는 자주 봤는데 왜 호텔에서? 호텔에서 하려고 한 거예요. 일단 저희가 원래는 북토크가 메인은 아니었고 이 책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이제 호텔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 중에 하나로 이제 패키지를 묶어서 책을 선물로 드리고 숙박권이랑 패키지가 돼 있는 걸 했는데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저자분들이 워낙 북토크를 잘 하시고 하니까 같이 강연회도 같이 묶어서 하면 좋겠다 해서 네, 신라스테이라는 공간을 빌려서 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획 아이디어를 좀 계속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업무 특성상. 업무 특성상 사실 틀이 없고 하려고 하면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 타겟이랑 맞는 소비자가 많이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을 하실 때 책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방법이. 그렇죠. 주로 예를 들어서 이 책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책이 나오기 전에 출간 전에 기획을 하시는지 그 책이 또 출간된 직후나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마케팅 방법이 다를 텐데 어떤 순서로 이 홍보 기획을 하세요?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에세이의 경우에는 약간 책의 물성이랑 저자분이 좀 중요한데 이 책의 경우는 특히나 이 작가분이 김하나, 황선우 두 분인데 작가분이 가장 메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작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고 이 작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저희가 홍보에 최대한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영상도 저자분들 인터뷰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 보통은 책의 물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만들긴 하죠. 북트레일러로. 뭐 이렇게 책을 넘겨본다거나 그쵸. 책을 넘겨본다거나 책의 컨셉이나 책에 낭독을 나오는 하거나 문구, 그렇죠. 낭독이나 뭐 누가 추천했다. 그런 게 메인이 되는 책이 있고 이 책처럼 저자가 메인이 돼서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를
메인으로 할 때가 있죠. 이 책의 경우는 이슈에 딱 맞는 어떻게 보면 저자인 거죠. 여성 관련해서 여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조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이 책에서 북토크를 하면서 이 저자분들이 몇 번 얘기하셨는데 40대 이후 여성들은 어디로 가는가? 일하던 여성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40대 이후에 결혼 안 한 여성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그쵸. 저희도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40대, 50대 우리 인생 선배라고 볼 만한 사람들이 직업군에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뭐 하나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그쵸. 그것을 이제 자기들 나름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인 거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세대 때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도 괜찮을까? 결혼을 안 하는 삶이 과연 존재할까? 그거에 대한 호기심, 그 상상력을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방향을 살아도 불안하거나 불가능한 삶의 형태가 아니구나.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저자분들이기 때문에 저자분들 북토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꽤 많이 한 편이고 지금 잡혀있는 북토크도 5, 6회 정도 있는데 네. 엄청 많이 하는 거네. 많이 하는 편. 북토크 진짜 거의 10번 가까이 하는 책은 거의 없는데 보통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이게 좀 같이 옆에서 보면서 이 책을 아주 잘 알게 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내 친구 같고 저 집에 내가 가봤을 것 같고 저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내가 한 번쯤 함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 그러니까 에세이는 편집할 때도 그렇지만 홍보할 때도 비슷한 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진짜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 북토크에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오시나요? 네, 특이하게도 100% 여성분. 아, 진짜? 100% 여성분이고 특이하게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마케터가 보통은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이 있고 오프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온라인 마케터, 오프라인 마케터, 담당 편집자 모두 여자. 행사장에 가면 모두 여자. 네, 아주 화목하게. 되게 어떤 연대감 막 느껴질 것 같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너무나 다 공감하고 아 그렇지 약간 그래서 처음에 다들 어색하게 앉아 계시다가 끝날 때 하하호호 하면서 집에 가는 또 그게 작가님들이 워낙 또 잘 이끌어 주시기도 하는 분들이니까. 맞아요. 방금 오프라인 마케터와 온라인 마케터 얘기를 하셨는데 출판 마케터가 예전에는 그냥 크게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 마케터를 좀 따로 구분해서 팀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일이 달라요? 일단 저는 출판사 들어왔을 때부터 온라인 마케팅 쪽 일만 했는데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은 오프라인 마케팅은 서점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마케팅은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그 플러스 뭐 제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 경계가 조금 희미한 편이긴 하죠. 희미한 편이고 오프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메인으로 하시는 일은 아마도 배본? 서점 관리. 그쵸. 마케터 분들이 신간이 나오면 이 신간을 들고 서점을 쭉 돌면서 저희 위즈덤하우스에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이 책이 왜 좋은 책인지 엄청 어필을 잘 하시잖아요, 마케터 분들이. 그럼 이제 서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저 책 괜찮다, 잘 팔고 싶다, 잘 팔릴 것 같다 하면은 처음에 이제 서점에서 그럼 저희 뭐 몇 부 주문할게요. 이 부수가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그 마케터 분의 역량에 따라서. 근데 이제 온라인 마케터 분들은 그렇게 서점에 나가서 마케팅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면 훨씬 더 독자들하고 가까울 것 같아요. 이게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게 실제로 있는 독자가 아니고 너무나 먼 공간에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래서 타겟을 설정하는 게 사실 좀 어렵고 저희가 무한대로 뭐 그렇다고 메시지를 뿌려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책을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독자분을 설정을 하고 그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와 흥미있을 메시지를 제일 처음에 먼저 뿌리죠. 어떻게 보면 뿌리고 어디에 뿌리나요? 뿌린다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하죠. 네. 뭐 이렇게 홍보 전단지로. 읽어봐. 네. 일단 메인은 아시다시피 그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뭐 SNS 등이 있고요. 뭐 유튜브를 요즘에는 또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따로 카드 뉴스를 만든다든지 타깃 독자라고 설정한 독자들이 많이 있는 곳, 뭐 많이 읽을 만한 곳들에 적재적소에 잘 뿌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잘못 뿌리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돈만 들고 그냥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넘기는.
그렇게 되면 슬프죠, 이제. 그쵸. 이제 웬만하면 서점은 내가 책을 사려고 들어오는 사이트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1분. 내가 핸드폰 보다가 카카오 채널에 들어갔어. 채널에 뭐 재밌는 카드 뉴스가 올라오겠죠? 유료 채널이 아니고 무료 채널이고 그 무료 채널에서 나의 스낵 타임을 위해서 보는 건데 이걸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약간 제일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거죠. 독자들 손에 가 닿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돈을 내고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책의 경우는 어떠세요? 지금 만족스러우세요? 이 책은 엄청 잘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잘 팔리지만 그런 거 있죠. 난 아직도 목이 말라? 제일 목마른 건 아마 대표님이겠죠. 일단은 마케팅도 마케팅인데 이 책은 작가님들의 공이 제일 크죠. 보다 어떤 책이든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저희가 하지만 콘텐츠라는 거의 힘은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안 되는 책이 사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좋아야지 마케팅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컨셉이 막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책들도 있고 이거 뭔가 너무 이런 책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책을 어떻게 여기서 살리지 이럴 때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 그리고 근데 진짜 이 책은 당시에 어떤 게 이슈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너무 앞서가도 사실 독자분들이 낯설어해서 안 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출판 마케터라고 해서 단순히 책을 좋아하거나 책을 내가 많이 읽었어, 잘 알아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편집자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편집자는 기본적으로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컨셉과 이 책에 가진 매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케터는 사실 어떤 분은 책을 아예 안 읽고 마케팅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분들은 책의 내용을 알고 책을 읽어보고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이 책에 이런 점이 내가 필요한 것 같다? 이 책에 이런 뭐 표지가 예쁘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든다. 이 꽂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콘텐츠와는 별개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책 보지 않은 눈도 필요한 거죠. 그런 눈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좀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많고 얕게 많이 아는 게 넓고 얇게? 네, 넓고 얇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마케팅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분야가 한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보통은. 자기계발, 뭐 에세이, 실용,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에세이만 좋아해. 근데 에세이만 마케팅 할 수는 없거든요. 그치.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내가 포용할 수 있어야 돼. 다양한 분야를 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툴을 어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거를 어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온라인은 특히나 그런 게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SNS를 안 해요. SNS 너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이 일과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트위터를 안 해도 돼. 근데 그래요? 그러면 트위터를 해볼게요. 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트위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답이 없는. 그렇죠. 답이 없죠. 회사에서는. 그리고 회사에서 뽑을 때도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다들 뭐 영상 편집, 뭐 사진 촬영, 보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더라고요. 점점 더 스킬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온라인 마케팅은 출판에서도 너무 점점 중요해져서 이런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유리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나는 진짜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정말 어떤 류의 트렌드에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조어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몰라. 근데 그런 거를 써야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막 클릭도 하고 하는데 신조어 막 너무 모르고 요즘 유행하는 뭐 노래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신조어 저도 검색해봐요. 요즘 말 누가 어떤 말 쓰지? 이러면서 요즘 말 검색해보고 뭐 어떻게 보면 제일 트렌드가 빠른 게 그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연애 이쪽이 제일 트렌드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상품을 만드시는지 이걸 되게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한때 트위터는 더 이상 누가 하냐 이제 끝났다. 요새 누가 트위터로 홍보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책만 해도 트위터에서 제일 반응이 핫했고 지금도 핫하고 진짜? 트위터 유저분들이 제일 많이 사주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후기가 제일 적극적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저자분들에 대한 피드백도 너무 좋고 그럼 그런 사후 분석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사후 분석이 중요한 게 저희가 뭐 광고도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면 요즘에는 광고 툴로 연령대 체크는 물론 관심사, 그리고 어떤 채널에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뭐 이 영상을 몇 초간 봤는지 뭐 이런 걸 다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채널마다 다른 코드를 심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좀 중요하긴 하죠. 이거는 단순히 이 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를 가진 책에 어떤 독자들이 반응하는지 저희가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 비슷한 부류의 책이 나왔을 때 훨씬 더 편하게 하겠어요, 시작이. 맞아요. 그래서 아예 잘된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책에도 이때 이런 마케팅 했을 때 잘 됐으니까 이 마케팅 툴을 그대로 가져가자. 이럴 때가 많죠. 근데 아쉬운 점은 온라인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먹힐 때가 더 많다는 거? 그때 잘 됐다고 해서 지금도 잘 먹힌다는 보장이 없는 거구나. 그렇죠. 어제 잘 됐지만 오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권을 하고, 그리고 뭐 이미 나와 있는 책들, 구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간들도 이슈에 맞게 저희가 또 바이럴을 해야 되고, 보통은 한 번에 지금 뭐 출간된 지 한 달 내의 책을 4-5권 정도는 한꺼번에 바이럴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틈틈이 뭐 봄이면 봄에 어울리는 책, 뭐 여름에 바캉스에 어울리는 책, 이런 식으로 구간들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바이럴 하니까 뭐 사실 몇 종이라고 딱 특정 지을 수가 없죠. 정말 많은 책들이 계속 오가는데, 뭐 우리가 출판사 직원이라고 하면 책 막 너무 쌓여 있으니까 좋고 마음껏 읽으니까 좋고 뭐 실소. 울고 와도 되나요? 제가 최근에 이분이 좀 독서 슬럼프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어떠세요, 요즘은 증상이? 이거 저 회사 사람들 보면 안 되는데. 대표님이 보시고 갑자기 쫓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독자로서 느끼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독자로서 느끼는 거죠. 회사에서 일로는 당연히 책을 보죠. 계속 보고 저희가 콘텐츠를 여기서 뽑아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책을 보는데, 독자로서는 어떠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책이 안 팔리는구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자기 반성 기회가 없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을 하고 회사에 있는 동안은 저희가 책의 물성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책도 했다 저 책도 했다가 여러 개를 보고, 사실상 이게 집에 간다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 집에 와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돌아가는 거죠. 계속 검색도 해보고. 그렇죠.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재밌는 걸 봤다. 그러면 이 책에 이걸 활용해볼까? TV에 어떤 재밌는 게 나왔어. 그럼 저걸 엮어서 우리가 저 책을 홍보를 해볼까? 이런 과정이 사실상 분리가 정확히 될 수가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없고. 그쵸. 약간 조금 싫을 때가 있어요, 책이. 책에서 좀 멀어지고 싶은 순간이 오죠. 그쵸.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 냉담자와 비슷한 것 같아, 저는. 약간 내가 종교를 아예 끝낸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난 믿어. 신을 믿는데. 믿어. 교회도 가. 하지만 약간 난 좀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너무 와닿는다. 냉담자 같다. 네. 저도 마감할 때 그렇거든. 텍스트를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너무 피로하니까. 텍스트가 힘든 거예요, 맞아. 또 자연스럽게 뭐 넷플릭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다 보면 또 책이 또 그래, 책이 주는 고요함이 좋지, 이럴 때도 있는 거고. 텍스트를 기본적으로는 좋아하고 뭐 서점을 가는 것도 좋아하고 책을 보는 걸 좋아하고 책을 사고 물론 하지만 약간의 이제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약간의 거리가 필요한 일이기는 하죠. 약간 중국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중국 요리 안 먹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러네. 하지만 그분들도 중국 요리를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책을 만나면 또 이 마음이 약간 풀어지겠죠. 네. 저희가 사실은 뭐 주기적으로 반주기적으로 독서 토론 막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어느 순간 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래도 책이 좋은 점이 있어요라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이런 점은 좋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책의 좋은 점은 일단 정말 온전히 나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느낌. 왜냐면은 회사에 가도 혼자가 아니고 집에 와도 혼자가 아니고 출퇴근할 때도 혼자가 아니고. 하지만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이 책에만 집중하면서 나한테 집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에만 딱 온전히 집중하고. 사실 TV 볼 때
TV만 보는 분 있을까요? TV 볼 때 핸드폰 보면서 핸드폰 봐. 그렇죠. 핸드폰 보고 대화할 때도 핸드폰 보고. 맞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거 안 되잖아요. 힘드네. 책은 책에만 집중을 해야지 사실 안 그러면 안 읽히잖아요. 약간 그래서 나의 시간을 갖고 싶은 나한테 집중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약간 그렇게 희노애락이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고 내가 알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 가볼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는데 책을 읽으면 내 그 희노애락의 약간 격차가 좀 커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 희노애락을 크게 느끼고 싶지 않잖아요. 내 그쵸. 삶에서. 실제 내일이면 힘들지. 근데 이제 책을 통해서는 그런 게 가능하니까 약간 그런 점에서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나왔어. 학교 다닐 때 다들 배우시잖아요.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 상태. 그런 걸 느끼시는군요. 네, 그런 걸 느끼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냉담자인 거죠. 그 카타르시스가 조금 힘들어서. 책들이 사실은 그냥 활자가 아니잖아요. 책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고 끊임없이 저자들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 책이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나온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그런 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콘텐츠를 봐도 저걸 몇 명이 봤는지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RT 몇 번 됐는지 이런 걸 되게 엄청 자세하게 보거든요. 근데 온라인 마케터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숫자로 평가받는 거잖아. 그렇죠. 마케팅이라는 게 출판 마케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책이 몇 부 나갔느냐 역시 숫자로 평가를 받지만 특히 온라인 마케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조회수, RT, 뭐 좋아요 그런 거 진짜 댓글 몇 개인지 생각보다 안 나오면은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되게 저희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뭐 위즈다마우스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책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역시 위즈다마우스 이렇게 회사 이름 얘기했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이 책 들고서 지금 네, 회사 이름을 네, 회사 홍보가 되고 있네요. 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일을 계속. 사실 저는 출판사 들어오게 된 계기도 좀 특이한데 주변에 저도 공모과 나와서 윤정윤도 출판사 다니고 있었고 다른 동기들도 출판사 다니는 분들이 있었지만 출판사에 입사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중간에 한번 입사하려고 한 적이 있었지만 실패했고 그냥 뭐 취업을 위해서라고 정도 생각을 했는데 출판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북카페 그냥 매니저를 뽑길래 알바 정도를 하려고 원서를 썼는데 그 출판사 출판사에서 하는 북카페였구나. 출판사에서 하는 북카페였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고 얘는 회사로 불러야겠다 라고 해서 전격 캐스팅 됐다고 캐스팅이었는데 아마 그 사장님은 이제 저를 안 좋아하시겠죠. 퇴사한 네, 출판사에 퇴사한 전 회사죠. 전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네. 아니 그래도 왜 거기서도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죠. 엄청 열심히 했죠. 도움 된 거지 그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텐데. 어때요? 일 해보니까 출판사? 출판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 출판사가 그 미디어 전략실이라고 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좀 크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팀으로 한다는 게 좋은 점은 내가 혼자 하면은 사실 이 메시지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독자분들이 좋아할 거다, 뭐 안 좋아할 거다 이걸 알 수가 없는데 팀으로 하면은 이 메시지에서 여기는 조금 고치는 게 좋겠다. 여기서 이런 사진을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이 책은 이런 방향으로 홍보하는 게 더 어울리겠다. 아니면 타겟이 이 타겟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출판사분들한테도 엄청 홍보를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다들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들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잘하시네 역시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위즈덤하우스에서 좋아하는 편집자 K. 네, 영입하고 싶네요. 약간. 위즈덤하우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제 책이에요. 이분 책이 아니라 제 책입니다. 있을 것 같아서 안 가져왔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출판사 저도 마케팅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출판사 들어오기 전에는 베스트셀러 순위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나만의 취향으로 딱 온라인 서점에서 그 메인에 뜬다고 하죠. 그걸 보고 산 적이 없고 그냥 서점에 가서 내가 딱 꽂히는 책을 사서 봤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냉담자가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단순히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고 책을 사게 되면 사실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베스트셀러 손이라는 게 되게 대중적이고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주제긴 한데 누구나 다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사실. 그래서 그걸 약간 선택을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가 좀 주저하지 말고 선택을 해보는 그런 모험을 좀 해보셨으면 다양한 책을. 그쵸. 저희는 물론 직업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그 베스트셀러에 내가 만든 책, 내가 홍보한 책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취향을 다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 네, 이상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갑자기 급 마무리? 저희는 늘 급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편집될지 너무 두려운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일단 온라인 마케팅 얘기는 여기서 접고 제가 반려진 독자이자 온라인 마케터에게 당신의 한 권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2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그 냉담인 그 마음 상태 네. 봄과 함께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책을 만나면 풀어지겠죠 또. 열심히 왠지 좋은 책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책 많이 만들어주세요 편집자분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로 이어서 당신의 한 권을. 네, 촬영할 쉽지 때는 않죠? 그래서 촬영할 때는 되게 왜 저렇게 하지? 이랬는데 저기서 좀 더 재밌는 말 쳐줘야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요. 네. 이게 또 내일이 되면 또 다른지라.